미국 기업은 미국 정부가 지켜준다. S&P 500만 하더라도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거 아직 안 올랐네. 네,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주도주 얘기해 주셔서 2023년 상반기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도주는 확실히 2차 전지였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그때 그걸 놓쳤던 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도 그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던 건데 올해도 뭐 어떤 종목들이 막 많은 분들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주도주가 될지 안 될지 사실 지나봐야 알 텐데 그래도 주도주가 올라가고 있을 때 이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구나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만한 그런 팁 같은 건 좀 있을까요? 그게 늘 말씀드리지만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이 작년 1월달, 2월달에도 뭐 에코프로 같은 주식들이 52주 신고가가 났고요. 근데 52주 신고가라고 해서 다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윌리엄 오닐이 얘기했던 그 캔슬림 전략에서 C하고 A가 뭐냐면요. 그 최근 분기 수익률이 25% 이상 전년 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하는가. 예, 그리고 A가 annual earnings라고 해가지고요. 최근 5년 동안의 연간 EPS 증가율이 또 25% 정도 나오는가. 반드시 이 펀더멘털을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이익 모멘텀이 있다? 하면 사면 되는 장이었고요. 작년에 뭐 2차 전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것도 있었고 HPSP 뿐만 아니라 또 피부 미용 기계들 또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의 강소 기업들이 작년에도 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 정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웬만하면 지금 앞에다가 K조선, K반도체, K뷰티, K푸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내 돈, 저의 소중한 고객 돈을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K가 붙는 거는 좋은데 이 회사가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나? 그걸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확인하죠? 실적이요. 아닌가요? 실적 맞습니다. 그 실적 중에서도 와, 저 회사는 매출이 10조나 나와. 근데 10조나 나오는데 겨우 1,000억 벌어. 그러면 1%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아닌지는 영업이익률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 팡 기업들 그동안 10년, 20년 투자했으면 참 큰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보면요. 전부 다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40%도 넘고, 애플도 28%, 테슬라도 뭐 16.7%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습관을 기르는 게 좋긴 한데, 이왕이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영업이익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한 어느 정도 될까? 삼성전자 엄청 낮은데 애플과 항상 비교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이클 기업이잖아요. 애플이 사이클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이클 기업이라서 이번에 하이닉스 8조 적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예 뭐 PER이 안 나오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사이클 기업은 5년 평균을 내야 됩니다. 5년의 업 사이클, 다운 사이클 다 합쳐가지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회사가 과점화돼 있고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잘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과점화된 시장은 영업이익률이 높거든요. 하이닉스가 평균 영업이익률이 24% 나와요. 5년치를 평균을 내보면. 그래서 2018년도에 하이닉스가 그때 60조 매출을 했을 때 20조 7천억 이렇게 영업이익률. 많이 벌었네요. 그 정도도 나오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24%, 삼성전자도 낮지 않습니다. 17% 가까이 나와요. 애플이 너무 높다 보니 너무 낮게 느껴지는 건가요? 네, 너무 높아서 낮게 보이는데 우리나라 피부 미용 기계들 보면 뭐 클래시스 뭐 이런 것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40% 나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의 강소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주고 그 기업이 또 성장하고 그 성장은 우리가 또 같이 과실을 따먹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맞는지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가치 성장과 주주 가치 성장이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 교과서에
저는 경영학을 했고 파이낸스를 전공했잖아요. 네. 그 파이낸스에 보면 경영의 목표는 뭐냐면 주주가치 극대화예요. 미국채는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과연 경영진들이 일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소액주주에 대한 가치를 너무 왜 소액주주 우리 회사랑 파트너라고 생각을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소액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인가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기업을 키우고 기업을 성장시켜야지. 그래서 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시키면서 투자 자금을 받아서 뭐 이렇게 계속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는 기업 성장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기업을 그 성장 사업부를 믿고 투자했던 소액주주들이 그냥 거의 닭 쫓는 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럴 때 물적이 아닌 인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인적 분할을 하면 그나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인적 분할을 했으니까 네가 선택을 해.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예, 선택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적 분할을 해보니까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꼭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해야 된다 하면 기존 주주들한테 우선 배정권을 주라는 거죠. 네, IPO에 우선 배정권. 근데 우리는 지금 IPO 하면서 외국인한테 얼마, 기관한테 얼마, 일반 개인들한테 얼마. 그러면 그 사업부가 성장하기까지 오랫동안 그 키워준 그 임직원들하고 그 주주들이 사실 물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인지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최근에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했잖아요. 상장했죠. 예, 두산 로보틱스를 상장하던 그 주에 두산이 고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 박살났고 뭐 카카오뱅크가 상장했던 네. 그 주에 카카오의 고점 17만 원이 나왔었고요. 뭐 LG화학 고점도 LG엔솔이 상장했던 2021년 1월 달 말에 고점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우리 김 작가님이나 다른 부분들 계속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연금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죠. 예, 계속 국민연금 같은 곳에서 계속 주주가치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 얘기하시면 아까 세계적인 주식 얘기하셔서 사실 세계적인 주식은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 주식은 훨씬 더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떤 주식 좀 좋아하시나요? 올해? 네, 근데 미국 주식 하지 왜 그러면 한국 주식 해야 하는데 한국 주식은 세금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만큼 좀 약간 근데 저 한국 주식 해보니까 좀 알겠는 거는 벌어야 세금을 내죠. 그 부분도 엄청 중요한 얘기죠. 아니 벌고 세금 내는 게 아깝긴 하지만 잃어보니까 그거 사실 재작년에 금투세 도입하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냥 전면 과세하는 걸로. 그랬을 때 아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5천만 원 세금 내는 사람이 겨우 0.5%밖에 안 되니까 수혜를 보는 사람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수혜 본다 이러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오죽하면 5천만 원도 못 버는 시장이냐고 우리 시장이. 거의 뭐 90몇 프로가 그렇게 못 번다는 거를 국가가 인증해주는. 국가가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못 버는지에 대한 그 이유부터 고치자고. 예,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년에는 공매도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공매도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게 공매도에 빌미를 주는 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툭 하면 공매도 금지, 일시적인 방편이잖아요. 그렇죠. 공매도에 빌미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공매도 치기 제일 좋았던 환경이 연말만 되면 대주주 과세. 네, 그것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친인척이었어요. 친인척. 인척하고 친하세요. 누가 인척인지도 모르죠. 어디까지가 인척인지도 모르는데 친인척 합쳐가지고 뭐 얼마.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많이 개선돼서 1인당 이제 50으로 바뀌기도 했는데 그렇게 연말마다 대주주 과세 그리고 또 연말마다 이 배당 소득세 있잖아요. 15.4%. 근데 이게 종합과세 합산되잖아요. 2천만 원 넘으면 그 2천만 원도 도대체 언제 2천만 원인데. 예, 2천만 원 좀. 현실에 맞게 좀. 네, 현실에 맞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은 안 되는데 주식을 오랫동안 나는 매매 안 하고 오랫동안 가져갈래요. 그런 양질의 주주들은 배당을 받게 되면 분리과세 떼고, 이게 2천만 원 넘어서 종합과세 떼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건강보험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소득이 없으신 분이 배당소득세랑 뭐 이런 걸로 건강보험료가 또 갑자기
날라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투자 문화를 좀 장기화하게 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없애주려면 그런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좀 분리과세로 하고 건강보험료도 좀 이렇게 분리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는 어떤 거를? 미국 주식을 보면 참 대단한 게 카니발 크루즈 같은 회사 보면 진작에 망했어야 돼요. 그 전 세계에서 카니발 크루즈가 그 어마어마한 배 있잖아요. 타이타닉 이런 그런 크루즈를 100채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2등이 50채, 3등이 한 25채 이 정도였었는데 코로나 기간 때문에 손님은 없고 유지 관리는 해야 되고 엄청난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 현금이 많아요. 미국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제1등 기업은 살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 기업은 미국 정부가 지켜준다.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나라잖아요. you are fired. 그냥 하면 나가야 되고 그런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하게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봐요. 잘리니까.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기업은 좋아지고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미국 주식이 좋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도 사려고 하다 보면 강남에 가서 사고 싶은데 해서 강남 부동산을 보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죠. 미국 주식도 살라고 하면 비싸고 21년에서 22년 넘어가면서 22년에 주가가 박살나서 야 이제 미국 주식 좀 사볼까 했더니 환율이 1,300원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려고 해도 1,100원 하다가 1,300원이 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요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올해 뭐 하반기에 내년에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 미국 주식 사서 올라도 한 차선 봐버리면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미국 주식이 싸졌을 때 사려고 보면 환율이 높아서 또 못 사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S&P 500만 하더라도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거 아직 안 올랐네.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그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비트코인도 이제는 ETF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봐도 허용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 되게 얄미운 게 우리가 주식이든 뭐든 해가지고 곱하기 2배짜리 3배짜리 밑으로 2배짜리 3배짜리 ETF 막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그 ETF 운용사 블랙락이라든지 뱅가드, 스테이스트리 이런 회사들은 그 안에서 누가 돈을 벌든 그냥 카지노예요. 제가 보니까 그냥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옛날에 피터 린치 시절만 하더라도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전 세계 1등이었는데 지금은 블랙락이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시가총액이 거의 7배예요. 계속 커지고 있어요. ETF는 계속 성장하니까. 우리나라도 작년에 보면 2차전지 좋아? 2차전지 ETF 만들고 2차전지 뭐 인버스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막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미국의 블랙락 같은 회사는 저는 보면 30년 뒤에 애플은 망할 수가 있어도 블랙락은 안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란 거 아닌가. S&P 500 벌써 4,800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올라간 회사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1월 달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 작가님은 살 많이 쪘습니다. 위고비요? 위고비 싹 센다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좀 살 쪄가지고 살 빼야 되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 보니까 20kg 가까이 싹 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나 비만 치료제 해가지고 이렇게 살 뺐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도미노 피자,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주가들이 박살이 났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시장에 이제 기회가 있는 건데, 아니, 비만 치료제를 누가 많이 처방을 받는가 보면, 비만 치료제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비싸요. 그래서 어디서 처방을 많이 받나 봤더니, 뉴욕에서도 그 센트럴 파크 웨스트 어퍼인가 뭐 거기 되게 부자 동네에 있는데 거기가 처방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피자 매출에 영향을 줄까요? 그런 이제 부자들이 주식으로 뭐 피자랑 맥도날드나 버거킹 딴 걸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때문에 도미노 피자 빠지고 버거킹, 맥도날드 주가 빠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바다는 거죠. 아, 심리적인. 예, 심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상상을 너무 멀리 간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미국 시장에도 보면 항상 보면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음식료가 조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 비만 치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아직까지 고점까지 많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회사도 보면 네. 뭐 룰루레몬도 있긴 하지만 네. 그동안에 중국에서 지나치게 재고가 많았었어요. 그 재고가 이제는 거의 다 소진이 됐고, 그 재고가 소진된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디다스나 나이키에 대한 OEM 공정이 우리나라 회사가 OEM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회사의 공장 가동률을 보면 되는데 네. 최근에 공장 가동률이 9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재고떨이가 다 끝났구나. 네, 그런 거를 보면 미국 시장에 아직까지도 네. 많은 기업들이 사서 먹을 룸이 네. 있다. 어떻게 보면 음식료는 약간 소비자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종목들은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건가요, 그냥? 사실 뭐 엔비디아 저희도 되게 좋아하기는 했었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500불인데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성장주가 어떨 때는 PER을 70배 받아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떨 때는 PER이 30배, 25배가 돼도 안 올라가요.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 같은 경우가 PER 10배까지 떨어졌다 했잖아요. 너무 성장성에 이제 꺾이는 거 아닌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PER이 꺾이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다 보면 너무 이번에 많이 매출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익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항상 주가가 빠지는 해가 이익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주가가 빠지거든요. 2018년도에도 그랬고 15년도에도 그랬고 21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지금 PER이 많이 떨어졌어요. 26배, 7배밖에 안 해요. 그거 뭐 되게 싸 보이잖아요. 싸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왜 못 올라올까? 라고 보면 AMD, 최근에 인텔 이런 데들이 주가가 쫙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과거에 이제 반도체의 역사를 보면 인텔이 잘하다가 또 AMD가 잘하다가 지금은 뭐 엔비디아 천국이 돼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또 경쟁자들이 열심히 또 머리 싸매고 만들어내고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 500불은 여기서 지금도 사도 됩니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나머지는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좋게 보시는 건 없나요? 제가 약간 좀 보수적이라서 저는 무릎에서 사고 어깨만 되면 아마존은 좀 덜 오르지 않았나요, 이 중에서? 아마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제가 신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그렇죠? 그래서 저만 안 쓰고 있었더라고요. 혹시 저 알리 써봤습니다. 써보셨는데 안 쓰시는 건가 봐요, 이제. 몇 개 그냥 써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진짜 이거는 써봐야 되겠다 해서 써보고 주문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주문이 다 왔어요. 보니까 아니 이거 쿠팡에서 11,000원 주고 샀던 게 1,600원 해서 사봤더니 똑같더라고요. 이래서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가 시장을 급속하게 장악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테무가 또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존이 여전히 전자상거래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사실 얼마 안 나와요. 2% 막 이렇게 낮게 나오는데 클라우드에서 물론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그래도 최소한 이 적자를 보면 안 되는 건데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가 잘못하면 페이스북을 위협을 했던 틱톡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존 다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